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죠. 만약에 이재명이 실각할 위기를 맞게 되면 민주당 비명계들은 그렇다 치고 친명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끝까지 죽어도 이재명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죠. 그리고 30일입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 구형이 내려졌는데 최소 3년 이상은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2개의 재판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구형량이 징역 2, 3년이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면 형량은 검사의 구형과 그렇게 동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재판 이외에도 지금 이재명은 줄줄이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처럼 많은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죄 받을 일도 지금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낭만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이 실각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문 닫고 해산합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재명의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이 궁지로 내몰리면서 당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각을 기다려온 비명계들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김부겸은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어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금이 아직은 비명계들의 사랑방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세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친문 친노 세력을 대거 경기도로 끌어모아서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고 있죠. 비밀도 아닙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에도 노골적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진작부터 독자 행보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수,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날짜를 일부러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타이밍상 김경수의 귀국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총선 공천에서 비명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초일회,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만큼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썰암이 발생했습니다. 혀암이죠. 스트레스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썰암까지 발생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겠죠. 이재명이 2년이 아니라 20년을 구형을 받아도 아마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는 사실 진작부터 이재명의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건재할 때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구속됐을 때, 아니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내놓을 때, 그때만 지금 오매불만 기다려온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구형을 보고 정청래의 머릿속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2기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청래는 지금 평의원 신분입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무리해서라도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아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도모하려면 아무래도 평의원 타이틀보다는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정청래가 근래 들어 부쩍 당의 충성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 지지층, 특히 개딸들에게 나도 있다, 이재명 다음은 나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개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 재선거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지금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0.5%포인트의 격차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당이 올인하고 있죠. 양당 지도부가 올인하고 있는데 정청래도 팔긋고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당 지도부보다 지금 정청래가 더 열심히 영광군수 재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에는 거의 매일 영광을 방문해서 지원하면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정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영광에 또 간다. 영광군수 후보 장세일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국회 회의가 없는 날마다 영광에 간다.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장세일 파이팅!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는 이틀 전에도 저는 지금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하루 종일 영광 곳곳을 누빕니다.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이면 영광에 상주할 것입니다. 겁나게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이런 걸 또 올렸습니다. 정청래는 이미 이재명에게 변고가 생기면 자신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개딸들에게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커뮤니티라고도 할 수 있죠. 김어준 방송. 시청자층이 모두 민주당 지지자들인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표 출마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1년 전이었죠. 지난해 9월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는 최근 김어준 방송에서 다음은 내 차례다. 전당대회에 출마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앞장설 테니 많이 도와달라.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청래는 당시 방송에서 김어준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 정치인들은 그런 순간이 있다.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가 있다. 그 결단의 순간에 결기가 있다. 그런 게 딱 떠오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재명이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내가 이 당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전망되는 와중에 정청래는 전당대회, 이재명이 구속되면 자기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당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정청래는 김어준과 둘이서 낄낄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자기의 속내를 지지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내가 나설 테니까 그렇게 알고 많이 도와달라.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직에 오르자마자 제멋대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야말로 개무시했죠. 그런 부분들도 다 개딸들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정청래의 법사위 독단적인 운영에 개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로부터 정청래가 최고다. 정청래 국회의원 모두 정청래를 본받으라.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당을 만들려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놓은 만큼 현재의 구도에서라면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당권 장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청래는 일찌감치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었고 이제 점차 때가 물어가고 있다고 속으로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재명에게 변고가 생기고 당이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아마도 전당대회 룰 같은 부분 상당 부분 정비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분당 논의까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 룰을 기준으로 해서 개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뿐만 아닙니다. 이기수석 최고위원 김민석도 있습니다. 다만 김민석은 자력으로 욕심을 낼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초반에 최고위원 중에서도 4위에 밀려 있었죠. 그렇지만 이재명이 밀어주면서 이재명의 지지에 힘입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은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더라도 끝까지 이재명의 생각과 지시에 충실하면서 이재명을 활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이처럼 차기를 노리는 움직임들이 점차 가시화될 것입니다. 비명계 인사들이야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명계 인사들은 일정 시점까지는 면종복배,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아마 11월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그리고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전후해서 내려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뒤통수를 맞을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